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복한 의사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오늘 하늘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인데 아버지 떠나시고 1년 조금 넘어서 떠났습니다. 방심하다 췌장암에 걸려서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만든 의사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픕니다. 100살까지 모시고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2분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놓은 무책임한 생모와 의사를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새엄마. 생모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와 동생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집을 나간 것은 내가 고교를 막 들어갔을 때이다. 학교에 다녀왔더니 여동생 혜영이가 어두운 얼굴로 혼자 집에 있습니다. 엄마는 하고 물었더니 몰라 하고 짜증을 냅니다. 밤이 돼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께 물어도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나 동생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40대 후반 만년과장, 나는 고1년, 여동생은 중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 혼자의 힘든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빠를 도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에 집안일에 우리들 교육까지 책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빠 모습에 바람나서 우리를 버린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아빠는 점점 힘들어져 갔고 여동생과 나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상위 1%에 머물던 저의 성적도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불쌍한 아빠 생각에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2가 되었을 때 아빠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입원 소식을 듣고 혜영이는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린 혜영이는 엄마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우리를 버리는지 모르겠답니다. 나 또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이기고 나왔는지 신기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같이 방과 후 힘없이 둘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빠 침대 옆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혜영이가 아빠 이분 누구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그분은 말도 못하고 개면쩍게 서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혜영이가 너무 반갑다는 듯이 아빠의 여자친구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동료라고 하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아빠의 여자친구 출연을 열렬 환영했습니다. 그분은 아빠 회사의 총무과 직원인데 30대 후반의 돌싱이래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대요. 착한 남자가 아내한테 버림받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대요. 조금씩 서로가 친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했나 봐요. 우리는 그분께 정말 고마웠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고 그분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그분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모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혜영이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분은 드디어 내가 고3이 될 때 우리 집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새엄마는 미모의 늘씬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녀와 다름없고 저에게는 이상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새엄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에 오셨을 때도 새엄마는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인 병기와 재문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새엄마를 보더니 미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문이가 새엄마 팬티 본 적 있냐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 하나 챙겨놓는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인가 밤에 베란다에 보니 예쁜 팬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팬티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왕성할 때였고 특히 그런 곳에 관심이 절로 갔습니다. 혼자 하는 일을 제일 왕성하게 할 고3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가족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새로운 감정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감정과 좋은 감정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흥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새엄마의 팬티를 하나 훔쳐내어 혼자 일할 때 사용했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그 팬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3에게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거의 1등급이었고 스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가출로 인한 정신적 방황과 집안일에 시달려 성적이 급강하했습니다. 인서울도 힘든 상황에서 고3을 맞이했습니다. 고3 1학기를 열심히 분발했으나 아슬아슬한 선에 머물렀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저를 후원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저는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방학 때 너무 빡세게 했는지 이상하게 의욕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새엄마의 팬티나 붙들고 혼자 하는 일만 열심히 해댔습니다. 그동안 베란다에서 몇 개나 몰래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아빠는 출장을 가고 혜영이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학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보통 야식을 주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새엄마가 큰 방에서 금방 목욕을 마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때 방문이 열리면서 과일 먹어라 하시며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새엄마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콱 떠오른 것은 집을 나간 엄마 생각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런 나쁜 일로 해서 새엄마가 집을 나간다면 폭망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엄마를 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 엄마가 없는 그 끔찍한 시간을 다시 겪다니 절대 안 돼. 새엄마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새엄마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가서 겁에 질려서 떠뜸떠뜸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제발 저희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하고 매달리듯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날 마침 여동생하고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 일을 어찌했을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새엄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물건 훔쳐가서 그랬니 하고 물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랬는데요. 제가 공부도 하도 안 되고 그래서. 새엄마가 반응이 있다 싶어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작전을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하면 풀리고 했습니다. 제가 인서울해야 하는데 못하면 지방 가서 집에 큰 부담도 드리게 되고 요즘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저도 모르게 이걸 또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 올라본 하늘은 다시 올라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보채는 저에게 새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지? 그러면 너 나에게 약속해라.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의대 가겠다고. 저는 힘차게 냅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음 새벽까지 새엄마를 몇 번이나 해븐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빅슬럼프에서 탈출했습니다. 새엄마의 살신성인의 배려 덕분으로 저는 용기 100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그해 의대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번보다 훨씬 맛있는 선물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가라고 주는 센스 기프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더 먹고 싶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재수를 했습니다. 새엄마의 리드가 능숙해서 저는 신이 나서 성격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새엄마는 저 덕분에 몇 번의 해븐을 왔다 갔습니다. 새엄마의 센스 기프트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지방대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하셔서 의사 아들 공부 잘하라고 특별 배려하셨습니다. 학교 앞에 신축 복층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새엄마는 매달 밑반찬을 가지고 우리 둘만의 아지트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센스 기프트를 주시고 밤에 운전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능숙한 스킬 덕분에 각종 다양한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내 또래 여자애들이 어리게만 느껴지고 연애에 벼룩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새엄마와 성격을 맞추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멋진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시켰고 저에게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죄책감도 비밀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새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타입이라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연스레 새엄마와의 일들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동생의 영희도 새엄마에게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살까지는 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버지는 노환으로 떠났지만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의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혜택은 못 누리고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쓸쓸히 외칩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진숙 씨 사랑해요. 내 생에 꼭 만나서 부부돼서 이 은혜 갚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읽어주십시오. 저와 동년배인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이 은밀한 소설로 편안한 주말을 시작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